자, 오늘 양양 이야기 해볼 겁니다. 여름만 되면 핫해지는 도시죠. 근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뭐 젊은 사람들이 서핑하러 양양을 갔다라고 좀 우연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양양은 굉장히 잘 설계된 관광도시다. 양양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뉴스에 막 양양 망한다, 네네, 부정적인 것도 좀 있죠. 이런 내용들이 과연 진실일까? 양양이란 도시의 미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핫할 것인가? 네. 이런 내용들 오늘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양양하면 이제는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 있고 굉장히 유명한, 그다음에 긍정 부정의 두 가지 측면이 있고, 여름에 다 지나서 양양을 분석하기는 좀 아쉽지만 어쨌든 부동산 입장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양양은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고요. 꼭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서울의 투자, 서울 주변에 어떤 이슈가 있는 곳에 투자만 집중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지방은 굳이 갈 필요가 없겠다라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 반대 입장이거든요. 네. 오히려 서울보다는 지방의 투자나 지방에서 다양한 것들을 알아보는 것, 이게 소위 말해서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양을 좀 더 체계적이고 양양의 움직임과 흐름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는 스타일이라 오늘은 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여름이 지나서 조금 아쉽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네. 사실 투자 관점에서 또 보면 여름은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슬슬 이제 또 날씨가 시원해지다 보면은 관심도 좀 시들시들해질 테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네네, 맞습니다. 원래 투자의 격언 중에 밀짚 모자는 겨울에 장만하는 겁니다. 여름 한여름의 떼양볕에 대비하기 위해서 겨울부터 투자자는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죠. 네. 뜨기 2-3년 전에 전 들어가야 된다라고 늘 네.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2-3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게 제 지론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발맞춰서 양양을 바라보는, 네. 그래서 분석해보고자 하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은 대외적으로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보고 자주 왔다 갔다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양양하면 남대천이 양양인지도 솔직히 몰랐었습니다. 남대천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건 알았는데 양양하면 국제공항 정도 있다. 이것이 어떤 양양의 큰 이슈보다는 국제공항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였는데,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인구가 뭐 27,000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 그 다음에 네. 과거에는 속초가 양양 밑에 있었습니다. 양양군 속초읍이었더라고요. 미치라는 네. 행정구역상의 밑에. 예, 네. 굉장히 속초가 작거든요. 네. 양양보다 한 10분의 1 크기밖에 안 됩니다. 네.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양양군 속초읍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속초가 양양을 이제 흡수한다는 얘기가 가끔 나오고 있거든요. 네. 통피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양양 쪽에서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속초가 이제 60년대, 63년도에 분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양양은 존재 가치가 없이 쭉 오다가 인구 감소하고 별다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양을 보니까 뭐 85% 전후가 임야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해안가의 길이가 한 30km 되고, 그다음에 철책이 또 많았어요. 네. 아시겠지만 우리 90년대 그 큰 아. 안보 사건들이, 잠수함 사건들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도 그렇고, 그래서 양양에도 해안 철책이 많았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관광지로서도 안 좋고 자생할 수 있는 산업도 부족하고, 네. 그래서 양양은 별다른 게 없이 그냥 존재가치 없이 있던 곳인데, 이 해안가에 보면 철책과 군사보호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직접 찍어 오셨네요. 네, 많이 걷어냈지만 아직도 있다. 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해안 철책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관광으로 지역이 살고자 하는 길을 찾으려고 다양한 하는데, 해안가를 대충 보니까 한 30km 되는데 철책 길이가 뭐 22km까지 나올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네. 요즘에 이제 지속적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2017년 양양군에서 발표한 자료, 해수욕장 자료, 관광지 자료인데, 네. 여기에는 뭐가 없죠? 철책이 없네요. 아니, 서핑이 없어요. 서핑이. 예. 그죠. 지금은 이제 양양하면 서핑인데. 서핑을 전면에 내세우고 서핑에 관련된 모든 캐리커처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서핑이거든요. 네. 근데
2017년 양양 자료에 서핑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뜬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그 사이에 코로나도 있었기 때문에 부침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서핑이 부각된 건 제가 보기엔 한 6, 7년밖에 안 됩니다. 네. 요게 제가 2019년에 양양에 가서 찍은 거거든요. 예. 서피비치 이때만 해도 방송에서 빵 터지고 17, 18년에 빵 터지고 예능을 조금 찍기 시작하고 네. 그 무렵이거든요. 갔었을 때 되게 제가 파격적으로 느낀 게 그 해안가에 뭐 음식점들도 있고 맥주집도 있고 사이키 조명에 막 디제잉 박스도 하고 네. 오 우리나라 공유 수면에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렇게 모래사장에 있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죠? 철책이 불과 얼마 전까지 있던데 예. 불과 1, 2년 전엔 철책이 있던 데를 걷어내고 거기에 이제 막 디제잉을 하고 화려하게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음주 가무를 하니까 굉장히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것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해준 양양군의 파격적인 시도가 굉장히 돋보였고 이게 투자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양양군이 바닷가가 대부분 군사 보호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공유 수면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게 보통은 그 동해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왜 예전에는 이제 12시 넘어가면 일몰 되면은 네. 해안가에서 철수해야 되고 이랬었거든요. 왜? 네. 그 바로 우리가 이제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몰하면 철수하고 네. 그 군인들이 해안가를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양양도 이제 북한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 속초 고성담이 바로 이제 적이기 때문에 북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철책을 철거하고 아직 군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바로 네. 공유 수면에 서핑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해주는 거니까 양양군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과감한 시도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건 아마 저는 반추에서 절박한 것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뭐 서핑에 관련된 다양한 비치로드, 해양 레저 특화 이런 것들을 조성하려고 애를 썼죠. 네. 지금은 이제 관내도를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서핑을 대표. 그래서 네. 동해안 전체가 요즘에 서핑의 어떤 그 기본적인 것들을 도입하는 것 같아요. 양양이라는 게 뭔가 그 처음 들어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선구자? 네, 그렇죠. 같은 역할을 맞습니다. 하니까. 동해안에서 네. 그 우리나라가 이제 서핑이 들어온 게 부산 서귀포 중문 쪽에 이제 네.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부산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2010년대 전후로 네. 양양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동해안에 있어서는 선구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양양은 서핑만이 살 길이다를 대변해주는 저는 한 장의 사진이 아닐까. 그럼 왜 중요할까를 보면 인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27,000 네.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27,000이면 아시겠지만 서울시 한 구가 3, 4, 5, 60만이니까 네. 27,000이면 진짜 한 동 인구도 채 안 되는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네. 시도고 어떤 산단이 들어올 수 없는 시도고 네.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라든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산이요. 이런 곳에서 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젊은이들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활로를 해안가에서 찾았고 그것을 서핑이라는 곳에서 찾았고 그래서 2010년대 전후로 서핑의 어떤 매니아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서핑이 대중화되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네. 감소했던 게 반전해서 인구가 확 증가했고요. 네. 코로나 시기에 다시 감소하긴 했지만 앞으로 대중성 그다음에 좀 더 노력을 하면 인구가 다시 증가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양한 서핑 관련 사업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4년도 신문 기사인데 네. 이미 그때도 죽도 기사문 해변이라는 것들로 나왔는데 양양에 이제 서핑 시작이 이쯤이 되고 역사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반짝해서 뜬 게 아니냐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본 결론은 2010년 전후로 동해안에선 최초로 양양에서 시작된 게 맞다. 네. 그래서 양양이 조금 목에 힘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양양이 서핑으로 먹고 사는 것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 38선 휴게소 요 뒤쪽에 해안가 기사문 해변이거든요. 네. 그래서 휴게소 옆으로 가면 요 앞이 이게 기사문 해변이고 네. 원래 여기서 이제 최초로 시작됐다고 얘기가 돌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관련된
자료들을 보니까 여기가 뭐 토끼굴이었고 네. 정말 매니아들이 모여서 서핑을 더 잘하기 위해서 늘 해안가에서 그 노력을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의 시작이었고, 요게 대중화 이제 단계를 가는 것들이 옆에 좀 떨어져 있는 것을 죽도 해변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죽도 해변의 파머스 키친이라고 햄버거가 굉장히 유명하고, 네. 요 사장님께서 네. 스노보드 국대 출신이기 때문에 네. 서핑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서핑 관련된 시설들과 여러 가지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2011년 로드뷰 사진이거든요. 그럼 앞에 거기 파머스 키친 거기는 이게 언제 사진인가요? 요것도 이제 그때 사진이죠. 아. 그때 사진이죠. 네. 요것도 그때 사진이고, 이 파머스 키친은 지금 2호점까지 옆으로 옮겼거든요. 옆에 네네네. 옮기고 2호점까지 있는데, 요게 이제 신세계 회장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햄버거 집으로. 정용진. 예. 그래서 그 양양에 가면 꼭 먹어봐야 될 햄버거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맛있겠네요. 요 옆에 두세 개 건물이 요거예요. 예. 그래서 벌써 2011년에도 이렇게 서핑 관련 다양한 강사들, 그다음에 교육들 즐기는 매니아층들이 이미 양양에 모이기 시작했고, 네. 저변 확대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최초 시작 단계는 기사문 해변으로 시작해서 죽도 동산포 해변이 이제 그 주변을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저변 확산이 되면서 서피비치, 이게 이제 2015년 이후에 빵 터졌죠. 네. 이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빵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양양의 서피비치를 찾아가게 되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구 해변의 양리단길로 네. 이제 유흥과 놀이문화가 접해서 네. 상권과 해안가가 같이 이제 하나의 패키지화되는. 왜 서핑만 하면 또 저녁이나 오후에는 재미없지 않습니까? 늘 서핑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놀이문화도 좀 있으면 좋으니까. 네. 낮에 서핑을 즐기고 밤에는 놀이와 여러 가지 먹거리,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게 양리단길과 인구해변의 이제 패키지거든요. 네. 이런 조화가 이제 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안 전반적으로 다 서핑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전국에서 동해안에서 가장 핫한 곳에 그 사진이 여기인가, 서핑. 그래서 요 주변이 이쪽이 동산포 해변, 죽도 해변,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양리단길과 인구해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양양의 서핑의 성지자, 양양의 서핑의 어떤 시조와 같은 곳,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양양군에서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제가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네. 해안 철책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거든요. 철거해서 해안가 휴양지를 늘리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중강정, 하조대 옆에 해수욕장이 중강정이에요. 예. 그 옆이 서피비치. 그래서 이게 22년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22년에도 이렇게 해안가에 철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이런 걸 철거하면서 해안가를 늘리고 관광객들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게 대략 5km 정도 되거든요. 예. 호주의 골드코스트의 축소판이 아닌가. 그러게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직선으로 반듯한 해안가가 이렇게 멋있게 있는 곳이 제가 동해안에서 많이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보면서 여기 호주의 골드코스트 같은 느낌이 좀 든다. 그다음에 이곳이 오랜 시간 군사 철책으로 네. 일반인들의 통행이 엄격하게 제한받았어요. 네. 좀 보존이 잘 됐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깨끗하고 아주 그 원석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좋죠. 그래서 뭘 네. 더하고 뺄 필요 없이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까 하조대와 중강정이, 그다음에 그 옆에 서피비치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이게 전국적인 계기가 돼서 되게 유명해졌고, 그 위에 양양 공항이 또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지난달에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뭐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덜한 건 있지만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닌 것 같던데, 이 서피비치가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가존,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요가를 즐길 수 있게도 하고요. 콘텐츠가 다양하네요. 네. 그러니까 서핑은 단조롭고 몇 시간 못 즐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1박 2일, 2박 3일 즐기게 하려면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즐길 오락거리를 또 제공해야 되니까, 네. 그 차원에서 뭐 헬스
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안에 좀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디제잉 박스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녁에 되면 아주 화려하죠. 파티하고 네, 여러 가지 같이 즐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그 군사와 관련된 안보가 철저하지만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그 관광을 육성하고 네. 장려하는 문화가 조금 도입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네. 고무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경이 이렇죠. 근데 여기가 아직 군부대가 네. 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군부대 지난번에 하나 네. 평택이 생각나는데 네. 군부대. 그래서 여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이 군부대와 관련해서 좀 예. 조사를 해봤거든요. 요렇게 서피비치가 유명하고 요 주변에 개발을 많이 하면 예. 군부대가 좀 철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조심스럽게 알아봤더니 최근에 그 안에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켰대요. 군부대를요. 네, 포병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도 보안 차원과 안보 차원에서 네. 이것의 그 움직임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이 오더라도 원래 그 요충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네, 이거는 타협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지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맞다고 들어요. 생각합니다. 네. 그 적절하게 그 저희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군부대가 네.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네. 어쨌든 서피비치가 이게 이제 이곳의 성격이 양리단길과 같을 수 없다는 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자, 양리단길은 이따 나올 텐데 상업 네. 지역이 있고 클럽이 있습니다. 네. 이런 군부대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상충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는 가족 휴양객들을 그래서 차분하고 즐기는 곳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어떤 놀이와 유흥과 다양성을 찾는 곳의 젊은이들은 이곳보다는 양리단길이 맞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서 지금 이 위쪽이 서핑 중심이고 네. 그 양리단길 있는 그 밑에 쪽은 유흥 그렇죠. 중심인 거죠. 그런 약간의 차별화. 네. 이제는 그 안에서도 컨셉과 방향이 좀 전 달라야 된다고 보고 네. 서피비치는 계속 오랜 시간 뭐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것들의 렌탈이 되는 것 같고 프로그램들이라 이 위쪽으로 굉장히 지금 서피비치와 같은 성격의 공유수면 점용 허가들이 쭉쭉 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에도 뭐 클럽 조그맣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요 보시면 이게 다 그 시설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피비치만 있는 게 아니라 서피비치 말고 한 3-4군데가 2위로 더 확장을 지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 한철 딱 한 달, 2달간만 운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는 뭐 그다음에 이제 조용한 거. 그래서 그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아까 하나 좀 보고 눈에 들어왔던 게 근처에 공항이 있잖아요. 네네. 공항이 있다 보니까 가까이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이 양양공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놀 거면 차라리 여기서 놀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하죠. 그 공항이 네. 속초나 강릉에 있던 것들을 없애고 통일했거든요. 네. 그래서 양양국제공항이고 요게 이제 90년대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에 이게 월드컵 전에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것과 장단점이 같이 있는데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공항이니까 네. 동남아 노선들, 네. 뭐 일본 노선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이곳을 즐기고 한류의 다른 색깔과 컨셉으로 유치할 수도 있어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네. 조금 아쉬운 건 제가 알아봤더니 활주로의 길이가 너무 작아요. 2,500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영종도 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활주로가 요즘 5,000짜리가 대세고 네. 보통 4,500 전후로 되거든요. 그래서 4,000이 넘어가야 큰 것, 네. 그다음에 안전성 이 두 가지가 담보되는데 여기는 활주로가 너무 짧아서 조금 국제기가 그러니까 네. 규모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착륙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뭐 네. 동계올림픽 이때 전부 태우지 못하고 일부만 태우고 활주로를 이용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왜 태생이 군용 활주로였나요? 왜 그런 건 아닌데 네. 그 속초나 강릉은 이제 민간과 군용이 쓰다가 지금 군용으로 전용됐고 여기는 그렇지는 않은데 좀 더 그러니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좀 약하다고 본 거고 공항을 이용할 사람이 많지 않고 그래서 내륙에서 일부만 이용하고 그 정도면 이제 비행기 사이즈가 작고 네. 그러면
활주로 길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당시 2000년대, 90년대니까 한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네. 빵 뜨고 다양한 관광객들이 찾아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겠죠. 당연했던 거겠죠. 네, 그래서 아마 보강을 해서 활주로를 좀 더 늘림으로써 네. 강원도의 살길을 국제적인 한류의 관광객 유치로 해봐도 전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퍼 네. 이걸로 양양이 뜨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양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수에서 굉장히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는 그 자료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지수 이런 것들이 요즘에 어떤 위험한 적신호로 지방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지방 투자를 꺼리는 것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이 이제 2000년대 초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들인데 관광객으로 네. 어떤 소멸적인 것들을 조금 세이브시키고 다시 이제 부각시키는 것들.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지방에까지 일본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것과 관해서 생활 인구, 체류 인구 이런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러니까 주민등록 인구, 네. 체류 인구, 네. 그걸 합쳐서 생활 인구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는 뭐 27,000밖에 안 되지만 네. 1박 2일, 2박 3일 뭐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하는 것처럼 그곳에 어떤 그곳을 잠깐 이용하는 분들이 늘기 시작하죠. 이게 체류 인구라 그러고요. 네. 이게 전국에서 비중으로 데이터 나온 게 1위예요. 양양이요? 예. 와. 양양이 1위예요. 그래서 1.64. 그래서 27,000 인구의 일평균 체류 인구가 45,000. 와, 제주도 이런 데보다 많은 건가요? 굉장히 많은 거죠.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네. 그러니까 군 단위에서 뭐 압도적으로 주민등록 인구 대비 네, 대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네. 모수하고 따져서 하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뭐 절대적 수치로 가면은 말이 안 되죠. 다른 거에 비하면 네. 뭐 서울하고 비할 바 이런 거 안 되죠. 그죠. 예, 네. 모수가 작기 때문에 네. 그 대비해서 이제 반등적인 효과가 큰 거니까 네. 27,000밖에 안 되지만 45,000의 일일 체류 인구가 늘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뭘 뜻하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핑 이것의 방향이 맞았고 계속적인 그 방향으로 양양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네. 이걸 증명해주는. 네. 그래서 좋은 자료, 그다음에 양양의 방향에 대한 검증된 자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